아니 내가 해봤는데 핸드폰 화질을 이제 이길 카메라가 없더라고. 너 핸드폰은 몇 화질인 줄 알아? 1억 화소잖아 핸드폰은. 이거 보지 말고 나는 부끄러워서 그런 게 여러분 여기 계속 보시면 이원줄 다음에 how부터 할게요. how 코마코마. 코마코마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부연 설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how 다음부터 올게요. How small bit who got what. 여기서 hook up은 동사기 아니게. 동사인 줄 알았다. 근데 잘 봐봐. Hook up with telephone wires were. 동사 표시할게요. 저기 뒤에 were 있네요. 아 그렇구나. 영어는 한 번에 잘 못 잡을 수도 있어. 괜찮아. 대신에 문장 처음에 있었던 주어 그리고 동사 예쁘게 정말 small bit hook up with telephone wires were. 이렇게 동사가 뒤에 잡혔으면 중간에 있었던 아이는 내가 착각을 했었어도 다시 돌아와서 동사였을 리는 없을 테니까 분사 pp였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죠. hook up with는요 어울리다 라는 뜻이고요. pp hooked up with 어울려진 연결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화선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작은 부스들은요 were first used for interpretation into several languages. 그래서 다양한 언어에 대한 번역으로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small bit가 주어인 거 알죠? S 동그라미. 그러면 중간에 pp, 우리 ing나 pp라는 분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주어, 문장 처음에 있었던 주어와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를 당연히 해주셨었어야 됐겠죠? 그래서 were이라는 복수동사로 반드시 쓰여 있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first used for interpretation into several languages S 동그라미, several 동그라미. several은 반드시 100% 복수명사가 나와주셔야 되네요. several, numerous, a number of, a number of. 물론 의미 다르지만 뒤에 나오는 명사는 복수명사야. many. 이런 친구들은 100% 복수명사. 가산 복수명사와 함께 써주셔야 되는 그런 친구들 드실게요. 100%. 알죠? 100%란 말 함부로 안 쓰는 거 알죠? 그러면서 Steph got one day off in 3.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면 3일 일하고 하루 쉰 거 맞지? 3일 일하고 하루 쉰 거 맞아? 아니지. 그렇지. 이틀 하고 3일 중에 이틀을 쉬었으니까 3일을 단위로 하루씩 쉬게 됐다는 거니까 이틀 하고 하루 쉬고 이틀 하고 하루 쉬고 뭐 아니면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지. 그래서 and shift work capped at 45 minutes. 이런 shift는 교대 근무 시간은 45분이 맥시멈이야. 너네 실제로 컨퍼런스 같은 거 참석해봤어? 안 해봤어? 실제 그 어떤 세미나 같은 것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세미나들이 있어.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저희가 가봤었던 거는 제가 오스트리아 교환학생 했었을 때 그냥 약간 엄마가 한 달 오스트리아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집을 구하러 갔는데 집을 구하러 한 달 엄마가 좋은 데 살고 싶대. 그래가지고 거기는 디스트릭트가 있어.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19지역까지 있는데 1구역이 당연히 제일 비싸지. 명동 같은 데야. 근데 엄마 1구역에 살고 싶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독일어 쓰는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영어 쓸 수 있는 집 주인들 찾아가지고 집을 몇 번 보러 갔어. 또 우리 엄마 굉장히 깐깐하시거든요. 근데 교환학생 할 때 이렇게 찾으러 갔는데 미국인 할머니였어. 집 주인이. 미국인 할머니가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기로 했고 한 달 하기로 했는데 Are you looking for a job? 이러는 거야. 제가 No, actually I'm a student. 이랬다 했더니 인턴은 어떠니? 그러더니 자기가 피스 뮤지엄 비엔나를 만드는데 인턴 할래? 이러는 거야. 제가 나 이건 딱히 없잖아. 네! 그리고 인턴을 했는데 야 진짜 희한하지 않냐? 그냥 집주인 아줌마가 미국인이야. 할머니야. 야 근데 그 오스트리아는 입에 키스를 3번 이렇게 하는 나라예요. 인사로 1, 2, 3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들은 자꾸 입에 해.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막 우리 새끼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는 약간 막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러블리하다면서 자꾸 요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꾸 요렇게 하시니까 거의 내 입술은 내 입술이 아니다 이러고 살았던 나라예요 사실. 막 그래서 피스 뮤지엄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 약간 되게 주먹구구식이었어. 주먹구구식으로 할머니께서 하시는데 뭐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오긴 왔었는데 그게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난 이제 교환학생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피스 뮤지엄 전체 컨벤션이 한국에서 열렸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았지만 일을 하고 있어서 못 갔고 하루 그 리스크 할머니를 보러 갔는데 와 진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약간 간디 같은 사람들 진짜 많고 그리고 뭔가 진짜 사람들이 나와서 각각에서 처해 있는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동시통역사들이 너무 멋있는 거야. 동시통역사들이 거기 이제 제대로 된 컨벤션은 부스 안에 딱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6개 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게 꽤 큰 행사였기 때문에 6개 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하나가 말이 딱 시작되는 순간 라라라라라 하면서 6개로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이렇게 다 듣게 되는데 진짜 멋있다. 근데 그런 발표하는 사람들이 말을 천천히 하느냐 엄청 빨리. 그게 실시간으로 듣고 실시간으로 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사실 필요하죠. 진짜 엄청난 능력이. 그러니까 너네 이제 미래 직업 중에서도 아직 꿈 안 정했지? 동시통역사 교포들만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한국어를 잘 해야지 영어로 더 수려한 영어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이 단순하게 회사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면 이제 나의 길을 생각해 봤을 때 번역가는 진짜 안타깝지만 진짜 안타깝지만 너네 팝하고 해봤지? 번역 정확해 안 정확해? 거의 정확해. 거의 정확하고 복잡한 문장이나 부연 설명의 순서 정도 바꿔주면 돼. 물론 가끔 정확하지 아직 않을 때도 있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너무 수준이 발전했단 말이야. 그런데 동시통역과 같은 것들은 대체할 인력이 사실은 컴퓨터가 나와서 하겠니? 아니지. 동시통역과는 약간 애티튜드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을 잘 생각해서 그것들을 미래의 직업으로 해야 오래 갈 수 있어. 그렇지? 어떤 일이 기계가 대체할 수 없을지가 앞으로는 직업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짜요? 힘내. 너네가 살 세상은 굉장히 험난하단다 얘들아. 알겠지? 기계와 싸워야 되니까 더 험난하단다. 우리 때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그럼 계속 할게요. 여기에서 진짜 힘든 일이고요. 한 번의 쉬프트 교대 시간이 45분이라면 여기서 말했던 의도는 뭐게? 듣기로는 좋아 보이는 거지. seemingly. 겉보기에는 good quality of life 워라밸이라고 하죠. value 가치가 높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나 even so. 자, 이분의 세모였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이분도 뿐만 아니라 이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역절이야. 이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사로 역절이야. 그건 그렇지만 so 형과 pen. 이건 선생님 번외편으로 한번 설명할게. even such와 even so의 차이점 알아? 그럼 so와 such는요 대명사 같은 것들이에요. such는요 대명사로도 쓰이고요 형용사로도 써요. I like such color. 와, 그 색깔 너무 예쁘다. 이럴 때 형용사를 쓴 거지. 근데 I like such. 나 그 색깔 좋아해. 괜찮아요. 그래서 such가 만약에 뭔가를 대신해 준다면 그건 명사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치사로 그와 같이라고 할 때는 like such라고 하는 거야. like such. 그와 같이. 근데 이상하게 앞에 있었던 말을 대신해서 대응을 할 때는 such 말고 이런 표현도 많이 쓴다 이거죠.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like so 안 써요. like so는 안 쓰고 I did so. I did so. 나도 그거 했지. 앞에 있는 말을 다시 언급하기 싫을 때 so를 써. so는 구나 저를 대신하는 거. so는 구나 저를 대신하는 거고 앞에 있었던 구, 절, 문장을 대신 말을 해야 될 때는 so를 쓰시는 거고요. 간단하게 앞에 있었던 명사의 특정 명사들을 대신 해야 될 때는 such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왜 even such라고 안 하고 even so라고 언급을 했냐면 윗부분 봐봐. 문장이잖아. They took a day off in 3 and shifts were capped at 45 minutes 라고 했었던 문장을 대응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so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Even so, uninterpreted staff for a month in Nuremberg made her feel 10 years older. 그만큼 exhausting. 옆에서 그냥 draining. The job is draining이랑 선생님이 이어놨지 옆에 보라색으로.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perhaps only the Ottomans 그리고 오직 오토맨은요 who made Dragoman a powerful job. 잠깐만요. 드라고만. 드라고만에 선생님 필기 엄청 가득은 안 해놓으셨던데 이거 특정 직업인데 특정 지역에만 하고 있어.
밑에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써놨거든. A dragoman was an interpreter translated official guide between Turkish, Arabic, and Persian-speaking countries and politics of Middle East and European assemblies, consulate. 여러분 이건 어떤 직업이냐면 페르시아 쪽에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들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다양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페르시아 지역의 통역 정치 중개자야. 그 지역에 있는 언어들을 통역해 주면서 중재자가 되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통역가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페르시아 지역의 통역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드라고만이라는 직업을 여러분 이 메이드는요 현재 5형식으로 씁니다. made something something. 그래서 드라고만의 목적어 표시해봐봐. 드라고만이라는 직업을 a powerful job의 목적격 보어예요. 아주 강력한 직업으로 만들어놨고요. 부연 설명. 콤마만 부연 설명 아니야. 하이픈도 부연 설명이야. 즉, the grand dragoman. 그랜드는 대드라고만이라는 직업. 그 직구는 was simultaneously 멀타라고 했어. 동시에 at the same time deputy foreign minister. 외교 미니스터이기도 합니다. 외교 수상 의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오토맨은 다시 돌아가니까 사실 주어가 오토맨이었네. 주어밖에 안 나왔었네. 그럼 다시 gave interpreter gave의 동사 표시할게요. 또 사형식 interpreter A라고 쓸게요. 우리 통역가들에게 the respect 존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respect의 명사 표시하도록 합니다. 우리 소리는 여러 번 했겠지만 그럼 명명동과 동명동이 있어요. 글이 길어지는 written English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대를 잘 찾아내야 돼. 그래야 한 번에 글을 잘 풀어낼 수 있어. 동명동과 명명동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서로 다른 명사가 너무 뻔뻔하게 붙어있잖아. 목관대가 생략된 거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 that, which, whom이 생략된 거야. 이렇게 끊어줘. The boy I like is you. 보세요. boy라는 명사가 있고 I라는 명사가 있는데 니들이 두 개가 똑같은 단어가 아닌데 왜 붙어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너무 간단하죠. 붙어있는 이유는 뭔가가 생략돼 있기 때문에. 그건 who가 대시라고 하지. 문장 처음에 있는 명사가 무조건 주어. 문장 처음에 있는 명사가 무조건 주어야. 그냥 주어. 그리고 끊어줘야 돼. 명명동일 때는 반드시 끊어줘야 돼.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뒷문장에 목적어가 하나 없을 거야 얘들아. 그 없는 목적어가 얘야. 명명동은 뒷문장에 목적어가 하나 없을 거야. 걔가 선행사 첫 번째 명사야. 해석을 할 때는 수식어부터 올라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소녀는 이라고 한 번 해석하시는 거예요. 명명동은 뒤에서 수식어부터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소녀는 이라고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명명동의 특징,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다. 명명동의 특징은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동명동은요. 진짜 간단해요. I see you love me. 네가 나 좋아하는 거 알아. 뭐가 생략됐지? 접속사 대시. conjunction. 접속사 대시 생략되면서 I see you love me가 되는 거야. 그러면 동사, 명사, 동사의 형태가 우리 눈에는 보이게 되는 거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명사절이라고 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한영애고에서 명사절까지가 아니라 그냥 문장도 명사처럼 쓸 수 있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그 과정에 목적어를 이끄는 문장에 앞에 대시 있었다면 안 쓰시면 됩니다.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보통 생각동사가 있어요. I see you love me, I think you love me, I know you love me, I assume you love me. 보통은 생각, 인지 동사들과 함께 나오고 있어요. 결론, 명명동에는 목적어 없어. 동명동은 완전한 문장이다. 알겠지? 동명동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명명동에는 목관대가 생략됐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 너네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한 수능이나 아니면 우리 구문에서 중요한 애들도 같이 설명을 하면서 영어 실력 자체를 같이 높이고 그리고 저의 내용 있을 문제들이랑 다른 문제들에서 이 내용에 대한 포인트도 다시 한번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끝나고 이 지문 끝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를 보고 있었어요.
명명동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었죠. The respect 명사, they 명사, deserve 동사. 뭐가 생략됐다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 that이나 which가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알아서 끊어 그냥. The respect 끊고 they부터 괄호요. They deserve 묶어서 respect의 화살표. 해석은 한 번에 그들이 마땅히 받을 만한 존경을 주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얘 수식어라는 거는요. 항상 먼저 해석하셔야 돼요. 수식어는 뭔가를 꾸며주는 말이거든. 보통 명사를 꾸며주거든. 그래서 제가 원래 정소원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냥 가끔씩 펄쌤이라고 하거든요. 예쁜 펄쌤은 이라고 해야 돼. 펄쌤 예쁜은 이라고 해야 돼. 예쁜 펄쌤은 이렇게 해야 돼. 수식어가 먼저. 꾸며주는 말이 있으면 안 중요하니까 나중에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 아니야. 한국말의 해석은 수식어가 먼저 나와야 돼. 한국 서울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예쁜 펄쌤은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한 번 해석하고 싶으면 수식어를 먼저 해석하고 주어를 나중에 봐줘. 그렇게 예쁘게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저희 지금 읽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었어요. Paragraph 5는요. 통역가의 일이라는 건 굉장히 고되다. 그래서 아무리 이틀이라고 하루를 쉬어도 아무리 시프트가 45분으로 capped at 제한이 되어 있어도 누렌베르그라는 곳에서 통역의 일을 4개월간 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10년은 늙어 보인다. 그리고 오토만 씨는 드라고만이라는 이 직업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동시에 그 day, 즉 드라고만이 응당받아야 했었던 존중을 제대로 통역가들이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와 circumstance를 형성해 줬었던 그런 사람이다. 예요. 오토만 램박스. 자, 오토만 씨는 그 스스로가 이 드라고맨이라는 직업 자체가 존경을 받을 만한 직업으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갈게요. Paragraph 6. 자, 우리 Paragraph 5는요. Interpreter의 role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말을 했었던 글이에요. Paragraph 6는 넘어가요. Translator로 넘어가요. 그래서 Translator의 B라고 쓰겠습니다. B. Translator's role. Translation is different. Usually solely through.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통역가는 혼자 일하지 않는구나. 통역가는 다른 사람들과 콜라보,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하는 반면에 번역가는 혼자 일을 하는 게 정상이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구나. Usually solely through. 여러분 usually 물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계약서를 같이 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번역가들은 함께 동반을 해야 될 때도 있어. 흔치 않지만. 그래서 usually라고 했지 always라고 안 했습니다. seemingly more leisurely. seemingly 물결 실제로는 아닐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leisurely 지금 굉장히 여유로워 보일 수 있고요. slowly and hurriedly but now under tremendously time pressure. 물결 마이너스. 자, 번역가는요 다소 통역가에 비해 쉬워 보이는 경향성을 지녔지만 그리고 바쁘지 않고 쫓기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는 AI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번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서 그 가격을 제대로 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in the digital era 이런 시대, 디지털 시대에 everyone competes with everyone and buyers often simply take the lowest bid. 이 시대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경쟁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어, 그걸 사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하죠. 이거는 약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공식을 말하는 거야. 잠깐 위에 갈게. 아시죠? 경제, 니네 경제 선택했어? 경제 학교에서 배워? 안 배워요? 경제 1등급 따기 쉬운데 수능에서 어려워. 약간 수학을 좀만 하잖아? 1등급 금방 나온다?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지금. 내가 수능에서 경제 버린다고 생각하고 내 과목 선택했을 때 경제를 했는데 경제가 조금만 어렵게 나와버리니까 5문제 틀렸는데 극상일이 떠가지고 엄청 도움이 됐던 효자 종목이었어요. 근현대사 짱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근현대사가 마지막에 2문제 틀렸는데 2등급이 나와가지고 그거 112의 장본인이 근현대사입니다. 어쨌든 수능도 나중에 만약에 염두를 해둔다면 잘 들어봐. Demand and supply.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혼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얘들아 나는 살 거야. 사는 사람을 디맨드라고 해, 서플라이라고 해. 사고 싶다.
난 소비자인데. 디맨드죠. 그죠? 서플라이 대주는 사람이죠. provider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번역 시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번역 시장에서는 누가 서플라이고 누가 디맨드냐면 번역 시장에서는 당연히 서플라이는 번역가들. 번역가가 너무 많은 거야. 번역가의 수가 많고요. 번역의 일은 항상 고정되어 있죠. 적은 건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아니 수요는 많은데 지금 고정된 양이 있다면 사람들의 수요가 더 많아질수록 수요 곡선은 가격이 떨어지죠. 수요 곡선이 아니라 공급 곡선. 더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해줄 수 있을 때는 점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돈을 잘 사실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파파고가 등장하면서 더 이런 일들이 심각해지고 있거든. 근데 니네 엔드게임 알지? 니네 엔드게임에 마지막 번역 잘못돼가지고 난리 났었던 거 알죠? 그러나 또 번역가는 욕먹기도 쉬워. 아까 했잖아. 번역을 잘못하면 또 되게 드러나. 리튼이기 때문에. 말로는 한 단어 잘못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하느라고 살짝 그 뉘앙스를 제대로 못 해석했습니다. 오케이 좋아. 야 근데 번역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석을 못했을 때는 엄청난 질타를 받게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운 직업이지. 그러면서 밑에 가실게요.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식대로 다시 설명했어. It can also be seen as an excess of translator supply. 뭐야? Excess of translator supply. 현재는 번역가의 공급이 너무나 과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가 outnumber 동그라미 넘어서다라는 뜻이다 얘들아. 현재는 the demand 수요를 넘어서 있는 상태야. 필요한 양보다 양질의 번역가들이 정말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over competition 과경쟁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fall in the translator's pay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literary work that cannot be done by a faceless contractor or machine. 문장 처음에 있는 명사가 주어 the literary work s 써놨죠. 중간에 거 다 수식어.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주어 동사가 떨어져 있을 때 수식어부터 해석하랬지. 그래서 주어 동사가 떨어져 있으면 주어의 끝에서부터 하나씩 올려서 오는 거야. 주어의 끝에서부터 올려서 오는 거야. 그럼 난 여기서부터 할래. A faceless contractor or machine. 정체불명의 계약자나 아까 얼굴이 없는 계약자나 아니면 기계 같은 것들에 의해서 비단 행해질 수 없는 문학적 작품들은요 may not always be paid bill. 돈을 제대로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faceless contractor machine에 의해서 그냥 대충 될 수 없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 있거든. 문학 번역은 진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게 맞거든. 그래서 문학 번역의 까다로운 일이라서 까다로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조차 may not always pay the bill. 돈이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일조차도 돈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세모 앞에가 마이너스, 뒤가 플러스야. But at least 그래도 적어도 stimulation 약간의 전체적인 시장의 가격을 올려주는 stimulation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밑에 보면 미스 아슬라얀 씨 또 나와요. recalls 회사입니다. try to transpose Russian 끊을게요. 러시아어를 transpose 뒤바꾸다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나 여기서는 언어를 뒤바꿀 거기 때문에 번역하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러시아어인데요. spoken 말한 게 아니라 말해진 거지. pp 괄호 열어.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ing나 pp는 분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밖에 안 합니다. 그럼 spoken in rural Ukraine into 100점. 우크라이나까지 바로 다. 우크라이나까지. 이렇게 된 거야. transpose Russian into an English 이렇게 된 거야. 러시아어. 근데 어떤 러시아냐면 루럴의 현관편 시골 우크라이나에서 말해지는 이런 러시아어를 they carry the same 항상 수식어부터 똑같은 톤을 가진 영어로 뒤바꾸려는 노력을 한 그날을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어떤 얘기냐면 얘들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러시아 일대 지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도 다채로운가
강원도 자체를 온 거야. 사투리가. 그리고 영어도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는 굉장히 미국식이지만 여러분도 아닐 수도 있죠. 영국 영어, 스코틀랜드 영어, 호주 영어 다 엄청 큰 특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중에서도 그냥 판에 박힌 미국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뉘앙스를 가진 어떤 언어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사투리로 번역을 하면 어떨까라는 느낌을 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어디 걸 선택을 하냐면 West Old English를 나중에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After she and collaborator considered 고려했어 and rejected Scottish inflection. 스코틀랜드 억양은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우크라이나의 이 언어를 제대로 된 뉘앙스 억양으로 나타내려면 이거 스코틀랜드 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뭐가 좋을 것 같냐면 they go with I go with you I go with his position 하면 내가 할게요 라는 뜻이죠. 그는 갔어요. 그들은 행했어요. snatches of West Country English. 그럼 snatch는 토막글 그 글 어휘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West Country English와 함께 했습니다. Since 2016, the overseer가 뭐라고요? 감독, 잘했어. 감독 of the International Book Prize for Fiction. 소설의 이 상의 감독위원들은요 have split the prize money equally between author and translator. What does it mean? 무슨 말이야? 이 문장이. 갑자기 돈 얘기가 왜 나와요? 상을 탔어. 작가가 상을 탔는데 상금의 반이 누구한테 가? 번역가에게 간다는 일은 번역가의 일이 그만큼이나 중요하고 디테일한 일이다. 작품의 국제시장에서 성패는 번역에 달려있다 라는 걸 상징하는 문장이에요. 실제로 맞죠?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사투리와 너무나 많은 뉘앙스와 너무나 많은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어라는 단어가 감당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영어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약간 희한한 소리들을 대체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노벨 문학상 같은 것들을 타기가 힘들었으나 작년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런 책들이 상을 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거에는 누구의 도움이 컸다는 거야? 훌륭한 번역가의 역할이 컸다는 거야. 그렇지? 됐고 작가만큼이나 번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초록색 선생님 요약 부분 볼게요. 번역가는 통역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려있는데 그 이유는 자동 번역 시스템 및 경쟁자의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학과 작품의 번역이 실제 작품의 성공의 작가만큼이나 물결 작가보다라고는 안 했어. 작가가 중요하지. 셰익스피어 중요하지요. 그리고 작가만큼이나라고 했지 더는 아니고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점이다 라는 것들을 이 상금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많이 벌겠네 라는 피상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이나 번역가는 작품의 성패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는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갈게요. Paragraph 7. Paragraph 7에는요 Miss Aslayan 씨 들어갈게요. 우리 Miss Aslayan 씨는요 says the mistranslation also played a role in America's atomic bomb. 여러분 여기 쓸게요. Tragedy. Tragedy야. 비극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도발을 해서 그 원폭을 안 맞았으면 우리 지금 일본어를 쓰고 있을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토마토걸?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놔뒀었으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도 일본어를 쓰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인류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핵폭탄이 터졌다라는 건 가슴 아픈 일이긴 하죠. 아무리 그게 일본이더라도. Miss Aslayan says a mistranslation also played a role. 잘못 해석해서 미국이 포탄을 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의도하고 내실 수 있는 부분 미국이 쐈어 일본이 쐈어. 미국이 쐈어 일본이 쐈어. 미국이 쐈어. 누구한테? 일본한테 쐈어. 그러면 아토믹 밤은 미국에서 터졌어 일본에서 터졌어? 일본에서 터졌어.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더 이상 문제를 낼 게 없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걸 많이 내시냐면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서 많이 내시거나 능동의 동사를 수동태로 많이 바꿔서 내시면 오답이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개수를 골라야 되는 여러분들의 문제에서는 주어와 목적어의 설정과 동사의 능수동을 잘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됐던 단어는 모쿠사추라는 단어가 돼요. An official statement said that 생략하는 명동이 돼. 그러면 접속사 생략하는
그래서 the Japanese은 모쿠사추 하겠다. The Potsdam Declaration. 자, 공식 문서. 일본이 했던 공식 문서에는 우리는 포스담 선언을 모쿠사추한다 라고 써 있는 거야. 모쿠사추는 동사죠, 그러면. verb입니다, verb. that call. 자, 손가락으로 가는 거야. 대세 손가락으로 가리면 얘들아 뒤에 주어, 대가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불가능합니다. 대가리니까요. 그럼 they called on Japan 요구했죠. to surrender. surrender는 뭐예요? 항복. 일본이 항복할 것을 요구하는 포스트담 선언에 모쿠사추하겠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the verb can mean things including to offer no comment on and to kill with silence. 야, 그러면 선생님 말 잘 들어봐. 야, 그러면 하나는 no comment on 하고 하나는 kill with silence 하겠다는 거지. 가 아니야. 가냐? 묶어. 괄호 열어. To offer no comment on and to kill with silence. 괄호 닫아. 그거 하나야. 거기가 하나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겠다. To kill with silence는 침묵으로 공격하겠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침묵하겠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도 있었지만 but also to treat with silent contempt. 우리는 조용히 경멸하겠다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contempt 별표 동의어 옆에 쫙 봐봐. hatred, disgust, detestation, detest라고 쓰인 거야. detestation, abhorrence, 호러, 불결. 개 싫어, 진짜 개 싫어. loathe, loathe 할 때 e가 빠지셔야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scorn. 옥수수 스콘. 선생님 옥수수 진짜 싫어해요. 이빨에 껴서요. 옥수수 스콘 너무 싫어. 경멸, 혐오, 컨템프라는 뜻이야.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는 침묵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겠다. 두 번째, 우리는 조용히 너네를 극혐한다. 근데 실제 미국인이 해석했었던 방식은 두 번째였던 거죠. The American leaned toward. 약간 어느 쪽으로 결론이냐? 적극적 경멸의 단어로 기울었어요. 해석의 방향이. The letter가 적극적 경멸이야. Interpretation. A defiant insult. 그건 마치 정말 반항적인 모욕이었죠. 그래서 defiant는 아니라 repugnant, 아니면 defying 이런 거 되겠지만 offensive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모욕이었어요. Helping seal Hiroshima's fate. seal의 형과 별표 쓰기. 그럼 seal은 원래는 동봉하다라는 뜻이에요. 편지 봉투를 잠글 때 seal the envelope 이렇게 제일 많이 써. seal the envelope. 편지 봉투 잠그다. 그래서 뭔가를 단단하게 봉쇄할 때 쓰는 거야. 단단히 다지다라고 다시 쓸게요. 그러면 단단히 다지다. 히로시마를 원폭을 투하한다라고 썼을 때 미국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단 말이야. 선생님 죽여줄게 내 쪽으로 오면. 그래서 이 히로시마 원폭에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그때 이제 일본이 이렇게 말한 거야. 모쿠시마, 모쿠사추. 야, 모쿠사추? 우리 경멸한다는데? 어쩔 수 없겠네. 히로시마, 싹.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 있는 fate는 사랑의 그 fate의 운명이 아니라 doom, 죽음이라는 운명을 의미하고요. tragedy를 말하면서 to treat with silent contempt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aragraph 7 말고 8 갈게요. Devotees of Esperanto. 갑자기 주제 전환됐어요. 7까지가 아슬라얀 씨의 책에서 나왔었던 오역에 의해서 세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일의 예제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예요. 두 번째, 에스페란토. 그거가 아니라 이제 에스페란토가 나온 건 뭐냐면 너네 스페인어들의 통합을 위해서 이게 왜 영어가 돼야 되느냐. 스페인어와 스페인어 계열들의 공용어를 위한 에스페란토라는 시도가 있어요. 에스페란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동그라미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가 들어가면 영어로는 피자, 당할 피자, 피해자. 그러면 인터뷰위. 얘라 인터뷰위는 인터뷰 한 사람이랑 인터뷰 당한 사람이고 당한 사람. 인플로이 고용 당한 사람이지. 지금 아프간 난민 문제 진짜 심각하죠. refugee. 우리나라도 현재 400명을 수용한 상태. 그치? 그래서 refugee 이렇게 들어가지. 피난 가고 싶지 않았어. 어쩔 수 없는 거야. 피난민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난민. 난민 400명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토론대회나 이런 거 글을 쓸 때가 있으면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보여주는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 있어요. 난민의 400명이긴 하지만 얘들아 7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한 나라가 있었는데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혀 1도 상관없는 세계에 있는 30몇 개국인가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나라를 위해서 와서 자기랑 1도 상관없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던 사건이 있어요. 대한민국 한국전쟁이라고. 그치? 그래서 너는 잘 찾아보면 한국전쟁에서 죽었던 사람의 외국 용병들의 외국 군인들의 숫자는 400명 정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대국 6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대국 6위로서 4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해요. 4,000명이면 저도 간다는데 4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에스페란토를 지지했던 사람들은요, have long hoped that 오랫동안 발휘했어요. 접속사야. Understanding will promote peace between peoples S 동안. 예솔아, 우리 언제 people S 쓰지? people은 원래 복수인데 그렇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1번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복수야. 그지? person의 복수요. 그럴 땐 or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 민족, 국민이라고 쓸 때는 단수. 대한민국은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죠. 저희 한민족이죠. We are all people. There are many peoples living in America. 맞죠? 저희 일부러 민족이라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people의 S동을. 그래서 민족 사이사이에 평화라는 것들을 promote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야, 여기서 기존의 가정이 있어. understanding and box. 그거에 understanding을 뭐가 도울 수 있다라는 가정이야? 언어의 통합이 도울 수 있다라는 말이야. 여기 쓸게요. 에스페란토가 상징하는 건 unification of different languages예요. 다시 한번. 농구장인 줄. unification of different languages 를 의미한 건데 그걸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지문이 안 하고 있어요. 에스페란토를 단순히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에스페란토를 통해서 서로 다른 언어들을 통합하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라는 것들이 진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더글라스 아담스는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Author of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satirically took the opposite stance. 물결 반대해요. 쓰세요. 자, 이렇게 사타이커는 돌려깠죠. 직접적으로 비난했다기보다는 돌려서 깠어요. 뭐라긴 in his fantasy 그의 상상 속에서 the Babelfish. 자, 이거 좀 뜬금없긴 한데 밑에 바벨피쉬가 먼저 또 이렇게 청록 색깔로 써놨어. 이 사람의 책이자 영화로 만들어진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물고기인데요. 뇌파에서 정신 주파수를 먹고 살면서 뭔가 이렇게 뇌파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실시간 통역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상징성을 가졌어요. 실시간 통역 기술을 상징하는 물고기야. 허브의 물고기야. The Babelfish, which once stuck in your ear. stuck은 네 귀에 한 번 들으면 꽂혔겠지만 한 번 들으면 네 귀에 꽂혔겠지만 instantly provide perfect translation of all language. 걔는 한 번 들으면 완벽하게 다 번역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벽한 파파고 버전인 거야. 그런 것들이 is responsible for more wars than anything else in history. 마이너스 표시할게요. 심지어 이렇게 강력한 표현한다고? anything else라고? 서로에 대한 온전한 언어 이해는 가장 많은 전쟁을 이끌 것이다. 이끈다라고 말한 거야. 오히려 못 알아들었으면 말았지. 얘들아 그냥 우리가 이탈리아를 지나가다가 이탈리아 남자들이 우리한테 캡 워킹 한다면 뭐라고 해. 아이씨 지나가죠.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한국말로 다 들려. 아가씨 어쩌고 저쩌고. 와 미친놈 아니야? 싸우게 된다는 거지. 이 사람 생각은 그래. 그래서 더글라스 아담스가 생각하기에는 안 들려서 넘어간 말들도 참 많았었는데 다 들리기 시작한 순간 분쟁의 원인과 궁극적 책임이 되고 가장 큰 불화는 언어가 다 이해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아주 양극단의 입장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밑에 있었던 됐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실게요. 7, 8번 선생님 또 초록색 요약본 보실게요. 7번. 자 우리 7번에서는 미스 아슬라얀 씨의 책에 나와있던 사례 중 하나인 번역의 인기가 아무리 시들해졌다 하더라도 번역은 매우 중요하고 오역이 발생했을 시 후쿠시마 원폭 같은 역사를 바꿀 만한 중대한 사건들의 발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신 거고요. 8로는 소주제가 살짝 넘어갑니다. 에스페란토 즉 언어의 통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언어의 통합을 통해 온전한 이해와 화해의 증진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더글라스 아담스는 이에 반대합니다. 강하게 반대합니다. 바벨피쉬라는 즉 통역 기술은 완전한 통역 기술은
평화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프시가 이미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의 책과 영화 속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허구의 상상 속에서 이 완전한 통역 기술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paragraph 9 마지막이에요. But the Muslim look on comment 주어 표시할게요. 항상 글을 볼 때는 문장 첫 부분을 조심해야 돼. 문장 처음에 나온 명사 바로 뒤에 동사가 안 붙어 있어도 문장 처음에 나온 명사는 주어겠거니 하고 해석을 해줘야 돼. 주어겠거니 하고 해석하는 습관은 어떤 거냐면 주어 표시한 다음에 네가 주어 표시한 그 단어에는 반드시 해석할 때 은는 이 가를 붙여줘야지 온전한 해석이 나와.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 해석을 시켜봤을 때 어려운 문장의 해석이 오역되는 이유 중에 넘버원 이유는요. 주어를 을로 해석을 해요. 자꾸. 중요하니까 더글라스를 이미 끝났어. 이건 해석이 나올 수 없어. 그렇지? 주어는 은는 이가로 정확하게 해석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번역에 대한 코멘트 은는 이가는 may come 아마 from Jose Ortega y Gasset 시로부터 올 텐데요. Spanish philosopher 동격이죠. 명사, 콤마, 명사가 가능한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격이요. 자, 이 사람 philosopher 여러분 네모박스 와 참 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지금 위에 나왔었던 더글라스 아담씨는 작가예요. 미스 아슬라야 씨는 누구야더라? 통역가이자 번역가이자 책을 쓴 사람이고요. 그리고 스키아 파렐리는 누구야?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예요. 다 나와야 돼. 알겠지? 나중에 너네 지금 나는 공부했으니까 너네 공부할 때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 돼. 기본적인 내용이야. 내용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eloquent, persuasive, impressive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가장 한 건 호세 씨가 한 건데요. 이 사람은 스페인의 철학자입니다. 그렇죠. 목관되는 생략하다. 미스 아슬라얀 사이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는 아슬라얀 씨가 언급했었던 스페인의 철학자인데요. 밑에 Two words in two languages are never exact translation of each other, he said. 두 언어에서의 두 단어는요 결코 똑같을 수 없다. 와, 이 사람들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never 결국 진짜 중요해요. never나 always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지 않아요.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똑같을 수 없다. 두 다른 언어는 온전히 똑같은 의미로 번역될 수 없으며 두 번째 more than that though no two people mean the same thing by the same word. 두 사람이 했었던 말은 결코 똑같은 단어를 리가 없다. 두 사람은 mean the same thing by the same word. 똑같은 단어를 말해도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린 단어는 다를 수 있는 거지. 핑크색. 얘들아 떠올려봐. 핑크색. 너 찐핑크 생각했어? 연한 핑크 생각했어? 너는? 연한 거? 너는? 그치? 난 지금 약간 울트라바이올렛 생각했어. 똑같은 단어를 생각해도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들어. 두 다른 언어는 똑같은 의미로 번역되는 건 아예 불가능이야. 뉘앙스라든지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단어로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각각의 언어에서 구상할 수 있거나 인비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한 이유로 완벽한 해석이라는 게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입장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더글라스 아담 씨와 호세 올테가의 공통점은 이거야. 완벽한 해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회의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더글라스 아담 씨는 완벽한 번역이라는 게 있든 없든 있을 수도 있는데 있든 없든 분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거야. 그런데 호세 씨는 반대, 분란을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어떤 태도인지 알겠지? 집에서 다시 읽어와서 복습해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볼게요. Translation therefore is a utopian endeavor. 그럼 유토피아는 뭐냐면 이상향적인 완전 이상적인 노력이에요. An impossible act of perfect mind reading. 불가능하대요. 그게 이상향이라는 거지. 유토피아 아까 선생님 말했지. 꿈꿔라. 꿈이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가능한데 여기서 뭐게? 마이너스요. 불가능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impossibility, unviability, unfeasibility. 그럼 viable, 물결. viable이라는 단어는 불가능함이라는 뜻이야. 이게 실행 가능한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완전 동료 중에서도 feasibility, feasible 되게 중요하다 이거. 실현 가능한이라는 뜻이야.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그 점에서는 더글라스 아담시와 호세가 입장의 차이를 보죠. 더글라스 아담시는 그의 상상 속에서 완벽한 번역이라는 걸 꿈꿨으나 우리 호세 올테가 씨는 기본적으로는 완벽한 번역 자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that does not mean 대명사 대명사였다. 이 글에는 참 많은 뜻들이다. 관계 대명사도 나왔고 그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주관대가 나왔고 목관대가 나왔고 접속사도 나왔는데 여기 있는 뜻은 그라는 뜻을 가진 대명사 that does not mean that 민의 동사 표시다. 이게 동명사 민의 동사 이세 명사 should not be의 동사 동명동은 접속사가 생략됐고요. 명명동이 못 간대요. 끊어주세요. 그냥 mean that 끊어. It should not be attempted. 이 동그라미 25야? 25야? 유토피안 인디버의 화살표 갖다 박아주실까요? 유토피안 인디버요. 이상적 노력이라는 것은요 should not be attempted. 시도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But those 끊고 who try should be try까지 걸었다. try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뭐게? 서우야 try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뭐게? 뭘까? 알 것 같지? to try to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 그러면? try utopian endeavor or perfect translation 이런 게 생각나. 완벽한 번역을 즉 유토피안 인디버 트랜슬레이션 완벽한 번역을 꿈꾸는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should be good utopian 좋은 유토피안이어야 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who know they can never succeed. 뭐 어쩌라는 거야? 봐봐봐. 완벽한 번역 즉 유토피안 인디버는 불가능해. 그렇지만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최대한 노력해야 돼.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유토피안 라이터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좋은 유토피안 라이터라는 건 내가 하고 있는 번역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라는 점들을 인지한 채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초록색 요약본 넣을게요. 호세 올테가 씨는요 두 언어의 완벽한 번역 가능성 그리고 두 사람의 의미 합일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완벽한 번역이란 유토피아적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번역이 불가능하더라도 우리는 좋은 이상가로서 더 많은 고찰과 신중한 번역을 하고 나의 불완전한 번역성에 대한 인지를 하고 노력 시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글이 쉴드를 너무 많이 치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쉴드를 치게 되면서 어쩌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의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자 했었던 말은 굉장히 명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에 선생님이 요약 딱 영어로 해놓은 걸 보자. 어차피 시험은 영어로 나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한국말 초록색으로 요약을 해놔도 영어를 이해해야 돼. 문단 1부터 문단 9까지 여러분들이 방금 뭘 읽으셨는지 한번 가볼게요. 우리 문단 졸리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볼까? 소리부터. Italian astronomers with reference to the word canale could be translated into Greek channel. 그렇지. 카날리라고 말했었던 게 카날이나 채널 두 가지로 모두 다 해석이 가능했었었는데 그 다음 Whether it is the former or the latter, people's interest in life numbers can change. British scholars interpreted it as canal, which established the framework of people's thinking that there was an exist of life. 그렇지. 자 그래서 전자든 후다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전자 카날이라고 말했거나 채널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도와 그리고 물의 존재와 생명체의 존재의 확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브리티시 스콜러는 카날로 언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카날 있고 운하라는 게 있었으면 생명체가 거대한 물의 존재가 생명체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는 고정된 틀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까 this could have triggered a space probe. 여러분들이 마지막 줄 엑스할게요. 이거 러버를 잘못 해석해서 마지막 줄. 그래서 우리는 화성인이라는 것의 존재가 너무 당연하다고 과장돼서 생각하는 건 아닐까? 라는 거야. 자 그리고 문단 3 한번 가볼게요. 우리 가운데 언니 이름 뭐였지? 다시 한번 알려줘. 잠깐! 수빈. 수빈이가 읽어.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both deal with practical and literary content within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Whereas the main means of translators differ in that they are written fields, and translators are spoken and spoken fields. 네. 그래서 translator A, B, interpreter A, B와 A는 have something in common. 공통점 있죠. 실생활에 있는 프랙티컬한 부분부터 archive까지 전 부분을 망라해서 다른다는 점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whereas 반면에 the main means 저 수단이라고 쓴 거예요. of translators 번역가 B의 수단은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they are written B 번역가는 글을 통해서 글이라는 영역에서 보통 활동을 하고요. translator A는요 spoken and spoken field에서 활동을 한답니다. 문단 4, 5 씌우고 It is often misunderstood that the translator or interpreter wi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actual direct conversation for two people who speak different languages, but it's absolutely not. This is because those who translate the interruption or the speaker and the rudeness of the listener want to purify it, and the possibility of the content itself or nuance being somewhat altered by this goodwill cannot be ruled out. 오케이. 자, 첫 번째 misunderstood 뜬금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효과를 conversation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줄 but this is not 완전히 똑같은 conversation을 그대로 번역할 수 없어요. This is because 세 번째 줄 those who translate the interruption of the speaker 일단은 말하는 사람이 말 자꾸 끊고요. 듣는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말을 좀 순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밑에 두 번째 줄 purify 그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and the possibility of content itself or nuance being somewhat altered or disguised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호의였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그래서 변경이 될 가능성이 cannot be ruled out. rule out 진짜 중요한 거죠. 배제하다. 완전 배제될 수 없어요. 문단 6 다시 소리. The role of translator. 음. The translator is economically precise compared to the translator because there is a large supply of automatic translation systems and competitors. Nevertheless, it should not be ignored that real literature and translations of works play as important a role as writers in the success of their works. 오케이. 자 그래서 현재 translator A가 아닌 B님이 현재는 경제 위기가 있어요. A에 비해 잠깐만 첫 번째 줄 이거 단어 좀 바꿀게. Translator is economically in crisis compared to the interpreter. 이거 바꿔줄게요. 두 번째 있는 translator, interpreter 바꿔줘. 첫 번째 줄 가운데. Compared to the interpreter because there is a large supply of automatic translation system and competitor. 너무나 경쟁자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literature and translation work play as important a role as writers. 작가만큼이나 문학 작품의 해석 같은 데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아직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수빈이 7. Even if the popularity of translation has waned, translation is very important. This is because if a misinterpretation occurs, it may control the occurrence of significant events such as the Fukushima atomic bomb. 자 그래서 이 번역의 인기는 시들해졌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하다. 오역이 일어날 경우에는요. 이것이 결국에는 이 후쿠시마 같은 사건의 발생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이라는 건 그만큼 정확해야 하고 너무나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일이 맞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시우 Supporters of Esperanto believe that language integration can promote. 시우 아니지? 서우예요. 아니 어제 세정에 내포자반을 하나 만들었거든? 내포자 받았냐? 내신을 포기한 자들 모이는 반이야. 그래서 엄청난 시도했어. 너 지금 학기 중에 수능반 아예 없는 거 알지? 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원장님 그 반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포자들 짱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포자 친구인데 거기에 저희 학교. 다 남자들이었어. 근데 한 명 빼고. 근데 이름이 딱 여기 앉아있었는데 다른 강의실이겠는데 이름이 내가 본 학생 이름 중에 제일 예뻤어. 형 이름 너무 예쁘지 않니? 내 아들 이름이야. 아들이라면 이렇게 지어야지. 현우 씨랑 결혼한 말을 했으니까.
선생님 꿈을 꿉니다. 자, 그럼 계속할게요. 시우. 그래서 시우랑 서우 너무 헷갈린다. 서우 한 번만 다시 읽어줘. Supporters of Esperanto believe that language integration can promote full understanding and reconciliation. 잠깐만요. 에스페란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언어의 통합하면 더 잘 이해하고 reconciliation, 화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Though less evidence against this is because Babelfish or translation technology cause more controversy than peace. 그렇죠. 사실상 다 알아듣게 되면 평화보다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뭔 뻘짓이니? 라고 말을 하며 마지막 호세 씨 입장을 수빈이가 다시 읽을게요. Jose Ortega says that perfect translation is a utopian approach, considering that perfect translation of both languages and their congruence of meaning is impossible. However, even if perfect translation is not possible, we should try to do more consideration, careful translation as good idealists. 오케이. 호세 우테카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 부교재 부분들을 공부하는 방향을 잘 말해줄게.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면 항상 그렇듯이 마음에 여유가 없고요. 공부를 다시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3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도 않거든. 수업 시간에 다 끝내야 돼. 선생님이랑 하는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한번 했잖아, 대충. 그리고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오다 보니까 일단 지금 제가 요약본들을 통해서 하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서 끝내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집에 가서 보시면 배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같을 때 놀지 말고 약간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다시 수업한 자료들을 읽으면서 다 외워버려요. 그럼 집에 가서 공부할 양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부터 내용을 먼저 풀어볼게요. 문제 있거든요. 30문제 OX 시작할게요. 오타 몇 개 있는데 오타 몇 개만 잡아줄게. 일단 풀어. Bless you. 2번 문제 살짝 지워주시고 (12번) 고쳐주세요.
무식하게 쓰는 거야 그냥. 수능 숙제도 있어. 다른 사람은 손을 살짝 귀엽게 들어주세요. 지수는 잘 살고 있니? 박지수 친구 아니야? 어떤 먹지수? 박지수 여러 명인가? 아 맞다, 박지수 여러 명이야. 중문과 박지수. 둘 다 줄까? 아 진짜야? 둘 다. 단발 단발 지수. 지수 어제 저한테 건물 사달라고 했는데 제 동생이야 그거. 제 동생이 아니야.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저희 시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번에 X. 페이지별로 갈게요. 1번에 X, 2번에 X, 3번에 X, 4번에 X, 5번에 O, 6번에 X, 7번에 X, 8번에 O, 9번에 X, 10번에 X, 11번에 O. 잠깐 기다릴게요. 페이지별로 갈게요. 1번부터 11번까지 틀린 문제 번호. 7번. 7번. 그리고 틀린 문제들만 볼게요. 일단 2번 갈게요. 야, 이게 OX 문제의 장점이자 단점은 너네가 우리가 답은 맞았지만 각각의 생각한 틀렸다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가 있어. 좀 찍어줄게. 1번은 할게. 1번은 어디가 잘못됐냐면 interpreters are relatively unacknowledged compared to translator. translator고요. 두 개 바꿔주세요. 거꾸로 됐죠. 번역가들이 통역가들에 비해서 인정을 잘 못 받아. 왜냐면 뒤에서 하고 그리고 조용히 혼자서 하고 그리고 번역가들이 좀 많거든. 그 다음에 이번에 without proper translation, Mars might have not been able to launch a space probe. 이건 지우라고 하죠, 죄송. 그 다음에 3번 천문학자인데 3번에 translator X, astronomer. 그죠? 4번에 the translation of Italian canali can be concluded X, cannot be concluded. There's no firm conclusion. 정확한 conclusion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5번 갈게요. 6번 갈게요. 6번에는 X. 왜 틀렸냐면 Schiaparelli consistently X. 그 단어가 잘못됐어. 어떤 글에서는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 discourage 말라라고 하는 글도 있었는데 또 다른 글에서는 확고한 결론 하세요 라고 말한 것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확실히 일관성을 가지진 않았던 상태입니다. 7번 갈게요. 7번은 canal and canal are synonym X. 만약에 이게 진짜 동요라면 번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지만 안 됐던 거지. 유사하는 거 아니야? 유사하잖아. synonym 동의어, 유의어, 동의어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유사하지만 지금 이 글에서는 완전 동의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채널이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물의 존재가 생명을 가질 만큼의 뚜렷한 아이를 언급할 수가 없고 카나 운하라고 언급이 되면 이 물의 양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이 다르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궁극적인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고 시노님을 일반적으로 동의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동의어라고 해석해주고 X. 그 다음에 8번에는 9번 갈게요. 9번은 translator 줄게요. translator가 아니었던 이유는 interpretator였던 이유는 저기 뒤에 oral discourse 생각해. 바로 oral 구두의 진짜 중요해요. oral이라는 단어는 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 하는 것들은 통역가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 intangible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invisible이라고 나왔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12번 날라갈게요. 다음 페이지 12번에 X 13번 X 14번에 O 15도 O 16도 O 17에 O 18, 19 X 20번도 X 21번에 O 22번에 O 여기까지 질문 다 맞았어? 너는 틀린 거 다 질문해주세요. 12번, 12번 14번 19번, 19번 20번. 6번 왜? 16번 20번. 20번 18번 야 그러면 12번 보자 12번에 선생님이 이거 고친 걸로 했지 In terms of the speed of the work 속도로 따졌을 때 It can be considered that translation work is somewhat 첫 번째 있는 translation을 interpretation 바꾸랬어요. 통역이라는 것이 훨씬 더 12번에 X라고 했지 이제 통역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relaxed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떤 줄 몰랐어. 그치? 그리고 여러분 relax라는 단어는 저를 뭘 의도하고 쓴 거냐면요 이 글에 leisurely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seemingly leisurely라고 써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leisurely해 보일 수 있다. 이거 translator와 interpreter야? translator를 표현할 때 썼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더 여유로워 보이는 직업은요 interpreter가 아니라 translator고 여기 오타가 났기 때문에 이걸 못 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에는 X 3일이라고 쉬는 게 아니라
이틀 하루 이틀 하루 이렇게 3일 단위로 쉰다라고 했었어. 그리고 45분의 교대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14번 갈게요. People who constantly work as interpreter, presumably 아마도라는 뜻이에요. 추측컨대 아마도 have great stamina, 신체적 힘과 and physical endurance, 이 견딤, 신체적 인내력이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면 that's draining. Interpretation work is draining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신이. 그 다음에 15번이 오니까 16번 갈게요.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show the difference in the means, 동그라미, 수단이라고 쓴 거야. By which words are delivered. 이런 by which의 형광펜 잠깐 해볼래? 이거 선생님 해석하는 방법 알려줄게. 그냥 by, 전치사 다음에 which가 나오면 뭐 우리 관계되면서 관계보다 생각을 뭐하러 해? 해석만 할 줄 알면 되지. 일단 앞을 끊으시고요. And 전치사 그대로 하고 그 자리에 앞에 선행사, 즉 대명사 넣어주세요. 한마디로 그냥 두 문장으로 분리를 시키는 건데 어떻게 분리를 시키라는 거냐면 in the means 끊고 and by the means 그리고 그 수단에 의해서 말들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한 번 해주면 돼. 그리고 그 수단에 의해서 말들이 전달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는 below which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그것의 밑에서 그것들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through which는 어떻게 하면 돼? 그것들을 통해서. 그렇지. 전치사 너무 중요해. 전치사 의미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그냥 앞문장을 끊어버리시고요. 원래 다른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리고 그거 위에서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7번. 17번에는 맞았지만 얘들아 have many things in common. 밑줄. 공통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아요. 둘 다 많아요. 그 다음에 18번 Mainly the translator's job is to translate things related to literature records rather than actual work. 물결. 선생님이 actual work라는 말을 했을 때는 practical 언급한 거지 않을까? 다 포함한다 했잖아. 둘 다 포함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틀린 거야. It includes not only actual work or practical 그리고 literature record or archival documents 모두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예요. 틀렸어요. 19번.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all the work of translator doesn't have to be virtually face to face. 맞아요. 번역가의 모든 일들이 면대면으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 So it's more and more poorly paid for the work of translator. 뭐 그렇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왜 틀린 거냐면 난 전체 부정을 해버렸어. 첫 번째 줄 all work of translator 형광펜 doesn't have to be 형광펜 모든 일들이 면대면을 필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의 차이점 말해줄게요. 부분 부정 이거는 not all, not every. Not all people like me. 사람들이 저를 다 싫어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죠. 어떻게 다 사랑을 받습니까? 근데 전체 부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동사에서 부정하는 거야. All people, every people. 이렇게 물결 똑같이 해줄게. All people, every people do not. 동사에서 부정하는 전체 부정이야. 동사 부정형이 전체 부정형이고요. 뒤에 있는 형용사만을 부사적으로 부정하는 아이들은 부분 부정일 거야. 다는 아니다. 다 아니다. 다시 이해해야 돼. 외운 거 아니야. 다는 아니에요. 얘 누구 꾸민다고? every. 다 아니에요. 알겠지? All people do not like me. 모든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해요. Not all people like me.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거야. 이거 진짜 많이 틀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때 부분 부정이라는 것들을 따로 가르치는데요, 내신에서. 그런 과정들이 우리 한영외고만 빠져있기 때문에 부분 부정이라는 부분들을 안 가르쳤죠.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그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네, 근데요. 그 19번에서 이게 틀린 이유가 그 뒤에 so it's more and more poorly paid for 이
그 아, 돈을 맞아. 더 적게 받는다는 게 그 이유가 페이스 투 페이스 페이스 페이스가- 맞아. 페이스 페이스가 아니라 그 기계가 느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만으로 틀린 건 아니지. 그치? 기계도 있고 컴페티터가 나와야 돼 무조건. 맞아. 그런 이유에 의해서도 틀렸어. 여기에서 가격이 다운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할 때는 컴페티션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컴페티션이 늘어나고 있다. 미안. 컴페티션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서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트랜슬레이터들의 경쟁자들이 존재해요라고 설명을 해줬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20번에는 Mr. Aslayan tried to change Russia, which is used in the Ukraine city center. 시티 센터? 아까 뭐라고 했는데? 루럴이라고 하지 않냐? 루럴. 틀렸어요. 됐지. 그리고 21번, 22번 맞았으니까 넘어가고 23번부터 쳤죠. 23번에 O, 24번에 X, 25번에 X, 26번에 X, 27번에 X, 28번도 X, 다 X, 30번까지. 짠. 질문 25번. 25번. 또 27번. 25, 27. 네, 25번 볼게요. 25번에는 Douglas Adams has a strong belief that 끊고 항상 대세에서 끊어야 되나. 문장이 길면 시선 분산되니까 다른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슬래시로 나눠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interpreter and translator can contribute to the word peace and understanding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주장했던 사람은 devotees of Esperanto. 맞죠? 에스페란토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언어의 통합을 통해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글라스 아담스는 개소리다라고 하죠. 사람들의 말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본인의 책인 히치하이커에서 바벨피쉬라는 대상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Doesn't have a strong belief예요. 그 다음에 26번이 아니라 27번. Jose Ortega and Douglas Adams are basically completely different on translation and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Basically completely different라고까지는 볼 수 없어. 왜냐면 일단 둘 다 회의적이라고. 번역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회의적이긴 해. 그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 정반대의 완전 딴판인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어. 왜냐면 그 맥락에서 이 위에 있었던 완벽한 번역과 번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 2명을 언급할 때 나온 거다 보니까 그 맥락상에선 같은 맥락전상에서 나온 거지 두 사람의 대비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의 맥락에서는 완전 다른 입장을 취한 사람 아니야.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건 괜찮아. 근데 완전 다른은 절대 아니야. 같은 맥락상에서 회의를 가지는 이유가 다를 뿐이야. 그 다음에 29번, 30번에 29번에는 일단 이 사람은 완벽한 번역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30번에서 이거 한번 읽고 갈게. The utopian endeavor i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work we dream up or the task we ultimately have to achieve is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that can lead to a full sense of agreement X. 완전한 동의를 이끌 수 있고 and understanding of the two languages. 완전한이 틀렸어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이해를 제기합니다. 그렇죠? X 드실게. 그래서 요거 아마 그 여러분들의 그냥 프린트에도 내용이 한 번 더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앞에 써져 있는데요. 오늘은 강티 있었던 트랜슬레이터 심층 분석한 거 있잖아요. 그거랑 모의고사 만점 대비 나갔고 강티 트랜슬레이터 문단 전체 요약하기 있잖아. 그거 어디다가 할 거냐면 여기. 저희 프린트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새로운 친구도 있으니까. 그럼 프린트 한 번만 펴보실까요? 1주차 프린트. 1주차 프린트엔 다양한 문제들이 담겨져 있는데 앞쪽에는 단어 문제들이 다시 담겨져 있으니 선생님 설명 없는 부분들로 한번 읽어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우리 듀를 하랬네. 프린트 이거. 1주차 프린트. 한영이고 진도 프린트. 6페이지에 듀 한 번만 살짝 갔다 갈게. 그럼 듀 뜻 짱 많아요. 페이지 6페이지. 듀는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 명사 다 쓸 수 있는 애고 심지어 부사까지 가능한 이 아이인데 먼저 듀의 모든 거 1번 지급 만기된 a bill due next month. 다음 달에 만기되는 빌이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죠. 두 번째, 진짜 중요해. 별표. 도착 예정인. The train is due at 2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정인. 근데 3번은 그냥 예정인이야. 그래서 옆에 쓸게요. due to는 뒤에 동사가 써져 있는지 명사가 써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말 꼼꼼하게 잘 봐주셔야 되는데 due to 선생님 이거 전치사로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배웠는데요. 그때는 뒤에 명사나 동명사 ing라고 써야 돼. 그럴 때 뭐뭐이기 때문에 owing to 왜 때문에 라는 전치사가 맞아요. 근데 due to 동사 원형하잖아. She's due to graduate from the school in July. 그녀는 7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써. due to는 동사를 쓰기도 해. 그럼 해석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지. 그치? They are due to arrive here soon. 그들은 곧 도착할 거예요. arriv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4번 갈게요. 응당 치러져야 할 4번 별표. 우리의 due의 뜻의 형용사형이야. 그래서 this money is due to you. 야 이거 네 거야. 네 몫이야의 형용사형이야. 그리고 여기 또 밑에 보면 consideration due to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동정. consideration 동정이라고 해석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5번 마땅한 적당한 별표 삼각대. in due form. 아니 수능 특강 지문을 엄청 많이 나와야 되나? 너네가 내년에 거의 달달 외워야 되는 그 수능 특강 지문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어휘력과 언어력 자체가 높다면 달달 외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in due form, in due course of time 삼각대. 때가 되면 머지않아. 그리고 due care 삼각대. 당연한 배려, 마땅한 배려. 아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6번 기인하는 그게 due to 명사야. 때문에 그거 6번. 그래서 이 전치사의 어는 사실은 뭐뭐에 기인하는 이라는 형용사에서 등장을 하게 된 단어예요. Delay due to an accident. The failure is due to his ignorance 라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밑에 due to는 때문에로 인한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거 명사 한거 우리는 명사로 썼거든. 마땅히 받아야 될 거 정당한 보수 당연한 권리 이렇게 썼어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수수료, 돈, 지급금, FOBS dues, Harvard dues, membership dues, 회비라는 말들이 정말 많이 씁니다. 마지막 정, 바로 정자. due north. 야 완전 정북풍, 완전 북쪽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go due south. 완전 남쪽으로 내려가라. 또 1도 틀어지지 말고 그대로 곧장 내려가라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due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선생님께서 due의 의미를 다른 의미인 것처럼 같이 영역풀이로 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due라는 아이가 이렇게 많은 뜻이 있는지 한 번도 정리를 하고 가지 않은 친구들의 독해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수능 특강부터 들어가면 얘들아 그리 어려워. 니네가 지금 풀고 있는 그런 부교재보다 수능 특강의 지문들이 훨씬 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뚫을 때는 내가 알고 있던 단어들에 내가 몰랐던 뜻이 있는가 없는가 꼼꼼하게 찾아주면 되고요. 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단어 시험을 스스로 봐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지만 저희 화요일, 목요일부터 구글 테스트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구글 테스트가 있는데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밤 11시에 링크 갈 거예요. 그 링크를 보고 여러분들이 링크를 채워주시는 건데 화요일날 범위 먼저 말해드릴게요. 화요일날은 저희 1번 자료 1번 자료를 한글을 보고 영어로 바꾸시는 거 요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범위가 엄청 많이가 안 뽑혀져가지고 너는 요즘 안 바쁘지?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조금 안 바쁘지? 원래 프린트로 주는데 가지고 왔나? 안 가지고 왔나? 학원에 못 갔나? 단어책 안 갖고 왔네. 선생님이 PDF로 보내줄게. 수능 단어랑 보내시거든요. Day 1 to 10.
50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쉬워요. 고등학교 앞에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시작해서 뒤에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데이 100개짜리거든. 그래서 1부터 10까지 모르는 단어가 절대 없도록 외우고 수거가 밑에 있어. 그래서 수거도 같이 외워줘. 너무 쉬워서 좀 더 낼까? 아니 그래도 쉬워도 범위는 범위니까 요렇게 2개 내도록 할게요. 알겠죠? 끝냈어? 요거 해주시고 너네 오늘 대치동에 있니? 계속? 아니야 다시 여기 오고 싶잖아. 여러분 그러면 제가 PDF로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는 목요일에 데이 1에서 10 핸드폰 하거나 아니면 프린트 일단 뽑아서 외워서 2개 시험 구글 테스트 밤 11시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숙제 하나 더 있어요. 모의고사가 지금 한영이 골랐는데 91점이 이게 91.89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97.8점이 나와야 3학년 때 93점까지 선빵이야. 3학년에 올라가잖아? 그럼 약간 좀 극도로 당황스러운데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모의고사의 수준 차이는 진짜 커요. 엄청 커요. 거기에 한몫하는 게 어휘들의 향연인데 어차피 어휘는 몰라도 유추가 가능하잖아.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지문 같은 경우는 유추가 가능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등학교 3학년 지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단어의 수준이라는 게 3학년 단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단어들이 3개에서 5개가 아니라 8개에서 13개 정도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유추라는 건 얘들아 이럴 때나 하는 거야. 옆에 있는 단어들을 알고 있어서 문맥적으로 얘가 이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유추가 가능하지만 한 글에 모르는 단어가 5개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유추라는 것 자체의 속도와 정확도가 막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유추라는 것들은 관계 속에서 답을 구하는 건데 관계를 옆에 써져 있는 단어들을 알아야 이 단어를 유추를 하죠. 어휘는 2학년 끝날 때까지 다 외워야 돼. 선생님이 그 다음 주 올 때 단어장 줄 테니까 그 단어장은 틈틈이 외워야 돼. 내신을 진행하면서 수능 단어를 외울 수 있어. 내신 시즌이랑 수능 시즌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니? 원래는 아니야.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수능 시즌인 거지. 그러나 차곡차곡 지금 내신을 정리하는 사회니까 앞쪽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능 단어들 안정적으로 외워주시고 그리고 오늘 받은 자료 한번 볼까요? 탑5 자료 한번 볼게요. 문제 풀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요. 고등학교 2학년 근 5년에 나왔었던 문제 중 오답률 55% 이상의 지문들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막 풀어서 무조건 맞췄던 그런 문제들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요. 문제를 많이 담아놨지만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노선의 리미트는요. 30문제. 30문제는 필수야. 여기까지는 숙제검사 들어가는 거야. 문제를 풀 때는 주제를 잡고 풀어야 되더라. 그래서 주제, 주장, 요지라는 것들을 잡으면서 글을 푸셔야 돼요. 모든 글들은요. 어법 빼고. 주제, 주장, 요지는 제가 말하는 주제, 주장, 요지는 이런 거예요. 글을 잘 보면 얘들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거든.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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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라고 반복이 될 수 있는데 딸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과일은 빨강색 씨 박힌 유기체는 다 딸기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반복을 잘 잡아야 돼. 직접적 반복, 간접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의 즉 키워드들을 잡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 연관성. 특히 위 세 줄, 아래 세 줄에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끝났어요. 위 세 줄에서 연관성을 제시한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부연 설명을 전개하는 지문들이 많이 나오거든. 위 세 줄에서 이미 끝난 거야. 더 이상 머리 앓을 필요 없어. 중간에 yet, but, however가 없는 이상은 주제는 쉬운 글이든 어려운 글이든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몇 개야? 하나예요. 그래서 위 세 줄에서 엄청 어려운 문장으로 설명을 해도 연관성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 단어들의 연관성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딱 한 문제 제가 풀이하는 방법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끌겠다라는 방향을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질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어디 가보냐면 저희 8번 질문 한번 볼게요. 8번. 아니다, 나 8번 안 볼래.
앞쪽에 봐야지. 42번 봐봐. 2번 봐봐, 2번. 원래 8문제 풀려고 했는데 3문제밖에 못 풀겠네. 그럼 어차피 같은 페이지니까 저 4번 풀어도 돼요. 4번 풀게요. 제일 어려운 문제. 4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흐름 문제 진짜 많이 틀리잖아. 그리고 니네 선생님들도 흐름 문제 많이 내신단 말이야. 근데 지금 흐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의 연속성 속에서 답이 있는 게 많아. 제가 흐름 문제 푸는 방법 오답의 두 종류 보여드릴게요. 문장, 흐름 문제 중에서도 어색한 문장을 골라라 라는 이 질문은요, 보통은 전 총 5개의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보통은 2개에서 답이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에 전환점에 답이 있거나 키워드에 교묘한 전환점에 답이 있거나. 우리 클래스는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선생님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좋아. 바로 날려줘. 난도 하. 소재가 위 3줄에서 나오거든. 소재와 주제를 위에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태도는 일관되어야 됩니다. 자, 플러스가 나왔으면 마를 모든 문장에서 잡고 가는 거야. 그 다음 2번째, 키워드의 교묘한 전환. 요거 난이도 3. 잘 봐봐.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봐봐. 세계화는, 저 세계화할게요. 세계화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상업뿐만 아니라 감정과 교류를 하고 있죠. 세계화를 이끄는 기업으로는 맥도날드, 버거킹 등등등, 스타벅스 등등등의 굴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맥도날드에 가시면 빅맥이라는 버거를 맛볼 수 있어요. 잠깐 찍으면 안 돼. 아직은 안 돼. 들어가야지. 빅맥의 가격을 말하면 안 돼. 근데 빅맥의 맛을 말하는 거잖아. 빅맥은 세상 어느 나라에 가셔도 똑같은 맛을 자랑합니다. 세계화랑 괜찮아. 세계화와 연관이지. 나 처음에 말했지. 세계화에 대해서 말할 거라고. 그러면 빅맥을 통해서 세계화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나온다. 반면에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 너무 매워요. 바로 골라. 근데 이게 세계화를 안 떠올리잖아? 그럴듯하다? 봐봐. 세계화 기업, 맥도날드, 버거킹이 아니라 뭐야? 빅맥, 상하이 스파이스 버거.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다. 여기만 보면 겁나 자연스러운데 여기랑 보면 개소리야. 그래서 항상 흐름 문제들은 갖고 갔었어야 돼. 나 이런 글을 읽고 있어. 뒤에 있는 모든 말들은 키워드와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2분만 쓰고 끝내드릴 거야. Human beings 4번. Human beings have always had the capacity to think spatially. 위의 세 줄에서는 연관성이 제시되는 순간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간은 항상 공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키워드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이거 언어적 센스야, 얘들아. 키워드야, 밑줄. Capacity to think spatially. 쌤이 힌트, 상위어라는 아이에 대해서 말해줄게.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는 넘어가면 안 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상위어. 다 같은 얘기야. 상위어, 관념어, 개념어. 이런 애들을 배우자. 얘들아, 사과 너무 맛있고 수박도 너무 달콤하고 참외는 깎기 힘들지만 그래도 맛이 달달해. 나 과일이 너무 좋아. 주제는 과일이 좋다. 그게 상이야. 상이어는 추상어이야. 추상어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제로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말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치로 주고 있었던 것들은 가치 실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키워드라고. 키워드로 나오는 일반적인 단어들은 형평성, 불공정, 평화, 자유, 권리 이런 단어들이에요. 추상어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capacity to think spatially 공간 지각력이에요. 공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This is here. 근데 아직 연관성은 안 나왔어. This is here, that is there, even though not everybody chooses to express understanding in map making. 모든 사람들이 맵 메이킹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서 이 여기저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을 보니까 The capacity to form mental map 됐다. Capacity to form mental map 멤버스 반복했어 안 했어? 우리가 잠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그래서 얘네들은 멘탈 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must have been essential for early human.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플러스 표시. 자, 우리 지금 이 키워드와 이 플러스 보고 있어. 멘탈 맵 플러스
공간지각력 플러스 2번 동그라미 봐봐. 그럼 애들이 자꾸 2번 고른다? 아 기다려봐. Hunter-gatherer, for example, recognize the routines of migratory animals and the best places to hunt them down even without a physical map. 밑줄. Without a physical map. 멘탈맵 맞아 아니야?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괜찮지? 넘어가. 3번. Wandering craftsmen needed to know how they could cross deserts safely without dying of thirst. 3번을 고르면 안 되지. 어떻게 할게? With mental map. 써있진 않지만 멘탈 맵을 통해서 알았을 거야. 괜찮아. 4번. Before the invention of printing form, wood blocks, maps were drawn on sheepskin or other suitable material and could be reproduced only by hand copying. 고르세요. 키워드가 뭐라고? Capacity to think spatially. 그래서 그 단어를 멘탈 맵이라고 했지. 근데 너네가 방금 읽은 4번은 멘탈 맵이야, 맵이야. 맵이야. 키워드의 교묘한 일관성 전환이야. 알겠지? 키워드의 교묘한 전환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멘탈 맵에서 맵으로 가는데 두 단어는 상관이 있지만 우리의 capacity to think spatially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physical 맵 부분을 바로 언급한 거야. 오답률 겁나 적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 실제로 애들이 풀려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니야, 바로 고를 수 있어. 멘탈 맵부터 갔었어야 돼. 그렇지? 1분 정도 걸리면 되는 고난이도 문제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세 줄에 있었던 힌트를 가지고 그것들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흐름 문제 풀어오실 거고요. 나머지 모든 문제들 역시도 주제라는 것들은 결국 연관성이니 위 세 줄의 연관성이 제시되어 있다면 거기에 분명히 키워드가 들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금 했었던 일관성을 끝까지 일치가 되고 있는지 보시면서 빈칸도 일관성, 주제 일관성을 해당될 수 있는 아이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주고 이거 30문제는 필수지만 시간이 더 있고 모의고사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풀어오시고 뒤에 답지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뭐 풀다가 조금 빨리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카톡으로 질문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